안녕하세요. 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중에서 연립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립 1차 부등식,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고등학교 수학 3단원 중에서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그 중에 연립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 두 주제를 묶어서 한 영상으로 만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빅데이터 시대에는 부등식이 등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데이터를 모아서 그 모아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지금은 어떤 값은 이거다라고 정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값을 찾는 동안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등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어떤 값은 이것보다 크다 혹은 작다로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훨씬 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2017년 SAT 시험이 개정됐는데 거기서 두드러진 특징이 이 부등식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부등식을 아주 강조했고요. 부등식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질문되어지고 출제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와 무관하지 않죠. 자, 아무튼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중에서 부등식 파트를 공부해 보겠는데요. 부등식과 등식의 차이는 결국 기호의 차이입니다. 이 기호들을 보시면 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을 수 있는, 즉 이 관계가 성립하는 x를 찾으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왼쪽에는 3분의 x-1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1보다 작으려면 x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얼른 풀어볼게요. x-3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보다 작고, 그러면은 여기서 양변에 x를 각각 더해주면 2x-3이 3이 되고요. 그럼 2x는 6이 되고 x가 3보다 작다라는 하나의 부등식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를 풀어야 되는데 3x 플러스 2가 4x 플러스 3보다 작다고 그랬습니다. 빨리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음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양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결국은 x를 찾는 거니까 x 앞에 음수가 붙는 것보다는 반대쪽에 음수가 있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수직선상에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는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요 중첩되어 있는 범위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답이 되죠. 그리고 이 부등식에는 이렇게 이꼴 사인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붙어있으면 이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붙어있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한 번에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것이 이 부등식에 대한 답이고 이 부등식에 대한 답을 수직선상에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굳이 색깔을 칠해서 이 영역을 표시한다면 이 정도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 양쪽 끝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3분의 x-2가 1보다 작다. 그러면 x-2가 3보다 작고 x는 5보다 작다. 여러분, 여기서 부등식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양쪽에 어떤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이 부등호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라는 게 바뀌지 않는데 오로지 한 경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겠지만 음수값을 양쪽에 곱하면 부등호의 부호가 바뀝니다. 직관적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3은 2보다 크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양쪽에다 곱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4, 그렇죠? 마이너스 4가 커지니까 음수값은 절대값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값이 큽니다. 양수값은 절대값의 값이 크면 클수록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수를 양쪽에 곱했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첫 번째 식에서 x가 5보다 작다라는 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2x 플러스 4가 x 플러스 3보다 작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수직선상에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5는 여기고 마이너스 1이고 대충 그으면 됩니다. 그럼 x는 5보다 일단 작아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또 작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양쪽 두 개의 부등식 모두를 만족하는 값은 어딜까요? 여기 마이너스 1은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여기죠. 여기 있는 부위는 이 범위 안에서 5보다 작다라는 것은 만족하지만 이 부등식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립 부등식을 풀 때는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영역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답이 되는 것이죠.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x가 6,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부등호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직선상에 표현을 하면
x가 2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서 하면 위의 식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x가 2보다 같거나 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등호 두 개가 공통으로 만족하는 영역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의 해는 없는 것이죠. 없다. 해는 없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영역을 굳이 표현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여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해는 없는 게 됩니다. 2번도 같이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3번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부등호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땐 두 개로 짝을 만들어서 두 개의 부등식으로 만들어서 쪼개면 되죠. 그럼 앞에 풀었던 문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풀어보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형태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2x가 10보다 작고 그래서 x는 5보다 작다라는 두 개의 부등호가 나와서 이 녀석을 수직선상에 표현하면 마이너스 2고 5니까 x가 5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자 여기 둘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통인 영역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영역이 답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두 개로 이렇게 쪼개서 이런 부등식 하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부등식 두 개로 나눠서 연립해서 풀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4번 문제는요. 이제 절대값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절대값이 나오는 부등식이 좀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절대값 x 플러스 3이 7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절대값 x 더하기 3이 7이다라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녀석이 이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라는 거는 이 절대값 부호 안에 있는 이 모든 값을 말하는데요. 이 x 플러스 3이 7이 되면은 그렇죠? 절대값 7은 7이니까 이 식이 만족하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7이 되면 그렇죠? 마이너스 7도 절대값은 양수로 바꿔주니까 7이라는 값이 나와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만족하는 x값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풀어주면 x가 4일 때 x가 마이너스 10일 때가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거든요. 같은 거죠. 얘를 등식이라 놓고 풀면 x가 4와 마이너스 10이 답이 됩니다. x가 4보다 커버리면 여기가 뭐 5, 6, 7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5, 6, 7에다가 3을 더하면 8, 9, 10이 돼서 이 왼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보다 작지 않고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여기 사이에 있는 걸 한번 생각해보죠. 영역을 뭐 중간값 좀 생각해서 뭐 1 정도 생각해볼까요? 1을 넣어보니까 4. 4는 7보다 작죠? 뭐 여기 포함되는 또 다른 값 하나 더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3 넣어볼까요? 0. 0은 7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들어있는 녀석이 위에 있는 부등식을 만족하더라. 자, 그 다음 요쪽 영역은 볼 것도 없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12를 하나 넣어볼까요? x보다 작은 마이너스 12를. 그럼 마이너스 12 플러스 3 절대값 하면 얼마인가요? 얘는 마이너스 9가 되고 9가 되는데 9가 7보다 작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값을 이 x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부등식이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부등식은요. 우리가 이 x를 찾는 건데 x가 뭐냐 찾는데 그 x는 왼쪽에 있는 녀석을 절대값을 포함한 이 값을 3보다 작게 만드는 x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4번 같은 경우에도 3x-4가 있는데요. 얘가 5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5가 되는 거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3x-4가 5가 돼도 되고요. 3x-4가 마이너스 5가 돼도 되니까 이거를 각각 풀어서 계산해 주면 x가 3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는 3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수직선상에 쫙 그어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x가 3일 때 이 등식을 만족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등식입니다. 여기서 영역을 얘랑 이렇게 세 개로 나눴을 때 어느 영역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냐는 거죠. 그러면 3보다 큰 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4를 넣으면 12 빼기 4, 8. 8이 5보다 크죠? 그러네요. 그러면 얘가 만족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래 거랑 둘 다가 만족되고 가운데가 여기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뭐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런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10, 10은 5보다 크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영역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혹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으면 되는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되어 있는데 절대값이 두 개죠.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경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절대값 안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x가 2가 되면 0이 되고, 2보다 커버리면 이 안의 값이 양수가 되고, 2보다 작아버리면 이 안의 값이 음수가 됩니다. 이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절대값일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절대값을 풀어 헤치려고 할 때. 이런 거 보셨죠? 절대값 x는 x를 양수일 때는 그냥 x,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로 우리가 절대값을 없애버릴 때 이런 식으로 되는 원리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의 값이 양수가 되면 그냥 x-2라고 쓰면 되고요. 이 x-2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쓰면서 절대값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일단 여기 이렇게 수직선상에 여러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영역을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나눠서 이 x값이 0보다 작을 때 이 부등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x가 0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x로 나오나요? 자, 보세요.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안의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양수가 됩니다.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마이너스 3 어떻게 해서 3으로 바꾸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음수일 때는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뜻은 실제로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음수를 곱해서 양수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x가 0보다 작으면 이 x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고요. 얘도 한번 볼까요? x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수네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를 달고 나와야 되고, 이런 식이 하나 성립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푸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고, 얘가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니까 궁극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해서 부등호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x가 2와 0 사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죠. 그러면은 1 한번 넣어볼까? 여기는 파지티브지만 양수지만 여기는 음수가 돼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 x가 0과 2 사이가 되면, 그렇죠? 앞에 있는 절대값 x 부분은 안의 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되고요. 그러나 요것이 음수입니다. 왜냐하면 x가 2보다 작으니까 음수 아니면 0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가 4보다 작다. 만족하죠? 그러니까 요 영역 안에서는 모든 수가 다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x가 2보다 클 때예요. 그러면 x가 2보다 크면 얘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3, 4, 5 넣어보면요. 이것도 당연히 양수죠. 절대값 3, 4, 5는 다 3, 4, 5로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을 어떻게 되나요? 그냥 없애주면 되죠. 어찌됐든 이 안에 있는 x나 x-2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이 절대값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x 플러스 x-2가 4보다 작고 2x가 6, x가 3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조건 아래에서 얘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조건 안에서 모든 식을 만족했고, 그 다음 마지막 것은 이 조건 하에서 얘다라는 게 보이시나요? 그럼 요거를 수직선상에 한 번에 제가 한번 써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넣고요. 자, x가 0보다 작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여기가 0이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x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자, 요 범위 됐죠? 그 다음에 0과 2는 지금 어떻게 되죠? 그렇죠? 다 되죠, 0이는. 그 다음에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영역이 또 하나 더 생겼어요. 여기가. 보이시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 구간이 몽창 다 포함되는 게 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작은 요 영역이 이 부등식의 답이 됩니다. 자, 요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하고 제가 미래엔 출판사에서 제공한 문제 1, 2, 3을 같이 써놨습니다. 이걸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같은 걸 말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보니까 2차 방정식이 있죠. 2차 방정식은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물론 이게 앞에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음수가 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시죠.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이 전체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니까 요 아래에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y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게 0이라고 해서 풀면 그렇죠. 이 x축을 만나는 두 개의 근을 찾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0보다 작다고 한 거니까 결국은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x의 인터벌이 어디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그래프만 알면 이거는 올셋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인수분해 금방 되죠? 앞에 단원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되는 걸 알 거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근으로 하고 이 꼭지점 금방 찾죠. 마이너스 b 오버 2a가 x축의 꼭점이라고 했으니까 1에다가 2가 되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고요. a가 1이니까 2. 아, 여기가 2분의 1, something이네요. 그죠? 예, 2분의 1, 뭔데? 그럼 뭐 굳이 그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 전체 그래프.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녀석의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0보다 작은 영역이 어딘가요? 0보다 작다는 얘기는 y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이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아래. 그거 아래에 있는 게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결국은 x값이 마이너스 2와 3 사이가 되면, 즉 요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x값을 넣으면 y값이 다 뭐라는 거예요? x축보다 아래에 있다. 즉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2번 같은 경우에도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같거나 크다 했는데 인수분해 얼른해서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5가 되고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그림을 얼른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3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근데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여기죠, 여기. 아, 그러니까 x가 3보다 크면 여기,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여기가 돼서 이 x값이 3보다 큰 값이 되면 4, 5, 6 된다 하더라도 전부 다 y값이 0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해도 이거를 갖다 이 함수에 넣으면 y값이 0보다 큰 양수값이 됩니다. 그래서 얘의 답은 x가 3보다 크거나 혹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1, 2, 3번은 다 풀어보시면 이런 경우들을 나눠서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4번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가 25보다 크다. 이 2차 부등식을 푸세요. 자,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5가 0보다 크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음수 싫어하시죠? 특별히 이 그래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값들은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제가 네게티브 1을 곱해가지고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나요? 이렇게 되고 아하 x-5의 전체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보세요. 무슨 값을 제곱해버리면 걔는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제곱하면 0보다 작다. 이런 x가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자, 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x가 5일 때입니다. x가 5가 되면 얘가 0이 돼서 만약에 이 부등호가 이렇게 됐다면 x5가 답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x-5의 제곱이 0보다 작다고 했는데 무엇을 제곱한 값이 0보다 작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no solution,
근이 없다,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겁니다. 어떤 x를 넣어도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x 플러스 k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려면 k가 뭐가 돼야 되는지 k의 범위를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x제곱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식으로 컨케이브 업, 즉 포물선이 위로 이렇게 향해 있는 이런 식의 포물선인데 x가 뭐든지 상관없이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요 값에서는 0보다 큰 게 아니라 같아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아래로 내려와 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영역인 이 구간은 0보다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 부등호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얘가 근을 갖지 않는, 즉 x축을 절대로 만나지 않는 조건이 되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판별식이라는 이 디스크리미넌트죠. 이 판별식을 써서 답을 찾는데 b가 뭡니까? 2k 플러스 3 요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a c 얘가 0보다 작으면,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을 하나도 갖지 않는다는 걸 했었죠.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4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0 0보다 작다. 4에다가 k제곱에다가 6k에다가 9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고요. 4k 제곱 24k 36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0 0보다 작다. 그럼 4k 제곱 20k 16은 0보다 작다. 4로 나눠줄 수 있나요? 그죠? 예, 가능합니다. 양수 값이니까. 그러면 k가 1과 4가 되고요. 0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요거는 k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 사이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k 이거를 마치 이렇게 보시면 틀리나요? 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냥 x 대신에 k로 썼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우리 확인하듯이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떤 x 값이 이 전체를 0보다 작은, 즉 아래에 있는 영역으로 만드나요? 여기를 x가 마이너스 4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 요 존 안에 x 값이 들어있으면 걔는 우리에게 항상 이 결과값, 이 전체 값이 y죠. y 값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즉 음수값을 제공해 준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영상 잘 시청하셨습니까? 자, 오늘 영상으로서 대단원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을 마칩니다. 이어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로 들어갈 텐데, 이 도형의 방정식은 지금까지 따로 배웠던 기하와 대수가 처음으로 합쳐지는 그 단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으로 이어서 미래출판사에서 나온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계속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